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오늘은 평화로운 중고나라를 신고로운 중고나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출근부터 중고나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지인에게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얘기가 되는 듯 하다가 입금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네요. 전달인 것을 보니까 한 명한테 한 게 아닌가 봅니다. 15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것은 시간을 벌려고 하는 행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바로 끊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놓는 것, 이런 것은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중고나라를 통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물건을 준다는 식으로 속이고 이에 의한 착오로 상대방이 물건이나 돈을 보내는 등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물건이나 돈을 줄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물건이 아예 없거나 줄 돈이 없는 등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딱 그 당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물건이나 돈을 못 주는 것은 사기 행위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고나라를 통해서 사기를 당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고나라를 통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경찰서로 가지 마시고 한 4, 5일 정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택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정말 주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가시면 경찰관 분들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4, 5일 정도가 지난 후에도 차도가 없을 시에는 바로 파출소가 아니라 자신의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셔서 진정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경찰서로 출석을 하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실 테니 처음부터 경찰서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미성년자이신 경우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처음부터 부모님과 동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 그리고 연락 내역, 그리고 입금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입금 자료는 본인이 송금을 했다는 내역과 상대방의 계좌 정보가 나와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이것을 뽑을 수가 없을 시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셔서 이체 내역서를 뽑으셔야 합니다. 그냥 신분증만 갖고 방문하셔서 여기 다 들어있어요. 스크린샷 다 있는데 카톡 기록도 다 있고요. 아저씨 전화번호 뭐예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러지 마시고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 얼마 안 걸리는 일이니까 이런 자료들을 뽑으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서 경찰서 민원실로 가시면 진정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샘플이 있는데 이 샘플을 보시고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찰서가 익숙하지 않다고 하시더라도 쫄지 마시고 그냥 써져 있는 대로 간단히 아는 사실을 적으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작성 제출하시면 이제 사이버문제수사팀이나 경제범죄수사팀으로 가셔서 진술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진술서를 쓰실 때도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아는 대로 사실대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수사관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 사항들을 우편이나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연락처가 맞게 되어 있는지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 아니라면 이 사기꾼을 경찰에서 검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합의금입니다. 사기죄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합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경찰서 가셔서 막 이렇게 인증샷 찍으면서 야, 너 30분 내로 입금 안 하면 네 흰밥 먹을 줄 알아. 아주 뒤질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연락 올 때를 기다리세요. 상대방이 연락이 오면 피해 금액 플러스 소정의 위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자료는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합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40만 원인데 나 정신적 피해 보상 한 50만 원 받아야겠어 이러시면 합의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주지도 않았는데
저기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제발 부탁이니까 합의서 먼저 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바로 돈 드릴게요. 또는 제가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일단 이거라도 받아주시고 노여움 푸시고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나중에 꼭 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약해지시지 마시고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으신다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그런 합의서를 써주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물건 준다고 그랬는데 사기 당했잖아요. 안 줬잖아요. 합의금 갖고도 또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배상명령입니다. 이 검거된 자가 기소되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1심이나 2심 소송 절차에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쓰실 거 어렵지 않아요.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대부분은 아마 민사소송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해보려고 막 인터넷 뒤지면서 시간, 비용 그런 것에 손해를 입지 마시고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제외한 변호사 선임 같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이거 거기 가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혼자 소송 진행하시다가 온갖 비용, 시간 다 날리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리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처리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직거래입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만나서 직접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난 후에 돈을 그때 넘겨주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모르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 무서우시다면 장소를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또는 정 걱정되신다면 경찰서 민원실에서 하자고 하세요. 본인이 꿀릴 게 없으면 하겠죠. 만약에 직거래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안전거래를 이용한 택배거래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수수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추천합니다. 중고나라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상대방을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사람을 어떻게 믿겠나요? 그 사람 프사에 이렇게 강아지 사진이 있다거나 아니면 행복한 가족 사진 아니면 이렇게 애기 사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죠. 그 사람 프로필에다가 주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 이런 게 적혀 있다 그래서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상대방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한번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중고나라 아이디 랜스로 아빠 맞으시죠? 네, 맞아요. 택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직거래만 해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유튜버 버발목 가이드를 아시는지? 구독하고 계신다고요? 버발목 가이드? 네, 저도 버발목 가이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버발목 가이드 구독하시면 제가 믿을만 한데 구독자라면 어떻게 믿죠 제가? 구독자라면 솔직히 이거는 다 알 것 같은데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나요?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 확인됐습니다. 믿을만 한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택배 거래를 바로 할게요. 이 버발못 가이드라는 채널을 통해서 완벽히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례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더 이상 대처 방법 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시고 고소하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통화 녹음을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택배가 더 위험하지 않나요? 택배가 더 위험해. 제가 안 보내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잠깐 화내지 마시고 잠깐만요. 화내지 마시고 제가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 가격에 파는 사람도 지금 없는데. 저 지금 분송기하는 중2입니다. 미성년자는 그 민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그
취소를 부모 동의 없이 하시면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 동의 받으셨나요? 엄마가 네. 해줄 때 전에 허락을 받아갖고. 그러면 엄마 바꿔주세요. 중고나라 거래 아이디에 들어가서 보면은 제가 버블목 가이드 구독자로 나와 있어요. 네네, 구독 중 그 마크가 떠져 있더라고요. 우수거래 하시면 이제 보통 구독이 되는데. 제가 중고나라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모발목 가이드라고. 아, 버블목 가이드가 중고나라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개인이에요? 저는 지금 제주도로 잠깐만 내려온 상태라서 아, 그러면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면 연락 주세요. 그렇게 사람 못 믿으면 그러면 왜 저를 비난하세요? 제가 직거래만 하겠다는데. 유튜브 누구야 걔? 걔요? 버방로 가이드 아세요? 네, 저 구독하고 있어요. 법 잘하시겠네요. 아는 사람이라도 뭐 같은 구독자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증 한번 가시죠. 제가 인증 한번 하시면 제가 믿고 바로 돈을 송금 드리겠습니다. TV풀 영상 맘대로 가져와서 출처만 표기하면 이것은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 뭐죠? 노브랜드 제품 가져가지고 출처 이마트라고 쓴 다음에 이거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와, 대단하시네.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Don't try to mess with me. Never do that. I am studying in the Oregon University. Really? 알겠습니다. 오리건에서 공부하시면 제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한국말 해주세요. 비밀인데요. 그 비밀이요? 유튜브에 네. 버방로 가이드라고 아시나요? 예, 알긴 아는데 왜 비밀이죠? 제가 그 박남주입니다. 버블목 가이드 박남주님이세요? 박남주라고 예, 박남주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든요. 아, 박남주님이랑 친분이 있으세요? 법대에서. 박남주님이랑 같이 법대 나왔어요? 제가 그 사람이 친분인데, 아, 친구세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버블목 가이드님하고 저랑 통화 좀 시켜주세요. 그 친구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박남주 일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진짜 총은 아니죠? 진짜 총은 아니죠. 총포법 위반된 거 아니죠? 왠지 이건 직거래보다는 택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요. 만나서 저 쏘는 거 아니죠? 버블목 가이드 박남주님의 손에는 네, 꿀이 발려 있을까요? 안 발려 있을까요? 안 발려 있겠죠?